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코인거래소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오는 23일 뉴욕에서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대규모 UN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상당히 가속화되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이었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195개국이 모여서 파리 기후협정을 체결했는데요. 그렇다고 이렇다 할 대안이나 계획을 내놓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대기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이 더 주목을 받게 되는 이유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탄소 감축 증명 블록체인 기술로 기후환경 개선에 나타낸 코인 기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데이탐의 이영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데이탐이 어떤 기업인지 소개 좀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데이탐의 CEO인 이영철입니다. UNFCCC가 지원하는 기후체인연합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교통 분야와 탄소 배출권 분야의 스마트 기술의 전문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탐은 약 한 15년 전부터 탄소 배출권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발굴을 하고 있고요. 파리 협정 이후에 전 세계 195개국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을 가짐에 따라서 작년에 세계은행에서 탄소 배출권 시장이 앞으로 약 4천조 시장으로 이제 커질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이 큰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그동안의 15년간의 업력을 융합을 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발굴을 해서 현재 사업에 전념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탄소 감축 증명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데이탐에 좋은 이슈가 최근에 있다고 들었어요. 상장이 됐다는 소식인데 이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많은 그 사업 발굴을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완성을 시켰고요. 네. 다행히 이제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9월 9일 날 저희들이 싱가포르에 있는 디지파이넥스에 이제 상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데이탐은요, 팍스경제TV와 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진행했던 블록체인 서바이벌 TV 프로그램 블록배틀에서 이 데이탐이 탑 10에 진출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인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래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베트남이나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블록배틀 경연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블록배틀 경연대회 때 제가 이제 주장했던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네네. 그때 블록배틀 그 시즌 1이 넥스트 사토시를 슬로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탐은 비트코인 이후에 그 넥스트 사토시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저희들의 포부를 밝혔고요. 네.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공익 기반의 블록체인 산업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라오스와 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의 이제 정부에 저희들 프로젝트 제안을 하고 특히 원래 1월 달에는 라오스 정부에 이제 세계 최초로 저희들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이제 그 협약하는 좋은 성과를 이루었고 지난 그 6월 달에는 이제 베트남 호치민 정부하고 아주 그 큰 탄소 감축 증명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또 유엔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BRT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소식들로는 지난주에 미덥을 개최했다라고 들었는데요. 반응은 어땠는지 또 이 미덥에서는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데이탐 자체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그 자체 미덥 행사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 네. 500여 분 정도 참석을 했고요. 네. 또 해외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미덥을 하게 된 계기는 탄소 감축 증명에 같이 융합하는 획기적인 그 신재생 에너지 기술들이 융합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들을 저희들이 소개하고 또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됐었고요. 또 이러한 획기적인 에너지 기술들이 유엔에 조달 등록을 하고
개도국이나 저개발 국가에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공급하기 위한 이런 협약도 이루어지고 상당히 좋은 성과가 많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 탄소 배출권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이 탄소 배출권과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왜 그 탄소 배출권이 말 그대로 탄소 배출을 증명받게 되면은 그게 바로 돈인데 네네. 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을 국내나 해외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2015년 파리 협정 때 탈국가화된 모든 국가 195개국이 탄소라고 하는 이 돈을 탄소 금융을 만드는 권리를 UNFCCC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돈이 각 국가나 지자체나 또 이 관련되는 기업들이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중 지불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FCCC 차원에서 이 중요한 그 탈국가화된 이 탄소 금융을 블록체인 기술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요. 작년 1월에 UNFCCC에서 CCC라고 하는 기후체인 연합을 이제 결성을 하게 됐습니다. 기후체인 연합을 결성하게 된 이유가 이러한 어떤 그 탄소 금융을 블록체인 기술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또 기술 표준화 작업도 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발굴을 하기 위해서 유엔 차원에서 이제 협의체가 만들어졌고요. 네. 저희 회사는 이 기후체인 연합에 이제 멤버십으로 돼 있고 또 저는 거기에 이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또 연구원 2명이 기후체인 연합에 또 기술 인력으로 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은 유엔 차원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한 상황이고요. 전 세계 195개국이 이제 의무적으로 탄소 감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막대한 이제 빅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무결성을 검증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탄소 배출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이런 또 사업으로 같이 묶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쩌면 꼭 필요한 부분을 우리 데이터미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탄소 배출권은 알겠는데 탄소 감축 증명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탄소 감축 증명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 증명이 뭔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실 수 있게 좀 앞에 보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그 유엔에 가입돼 있는 국가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자라고 하는 협약을 하고 또 각 국가별로 거기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나 기업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 그 부분을 이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탄소 배출권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배출권을 이제 현금처럼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을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 배출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배출권의 권리를 갖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그 탄소 감축 측정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였느냐, 또 얼마를 줄였느냐, 어떻게 줄였느냐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되어야지만이 그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 감축 증명은 탄소 배출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요. 데이터는 15년 전부터 탄소에 대한 계측 기술에 대해서 세계에서 최고의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탄소 감축 증명이라는 건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은 이제 시장의 주요 암호화폐들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린 기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시스템을 또 사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POW 작업 증명식인데 이제 POS 방식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했고 여기서 더 발전된 것이 탄소 감축 채굴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어도 좀 궁금합니다. 시청자분들 이해할 수 있게 좀 말씀해 주세요.
탄소 감축 증명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국가나 개인은 탄소를 채굴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그 지구에서 탄소 감축을 줄이는 것을 이제 광산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누구나 그 탄소 감축에 대한 부분을 참여를 하면서 그 채굴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블록체인 기술들의 어떤 그 메인넷들을 보면은 이제 컴퓨터 마이닝을 하는 어떤 비트코인 계열이나 또 지분 증명 방식의 어떤 이더리움 계열을 이제 같이 그 유전자를 받아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 데이터의 에델코인은 이 화폐 가치가 블록체인 상에서 태어나면서 네. 실질적인 화폐 가치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좀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완 에델코인이 태어날 때 분명한 탄소 감축 증명이 되어야지만이 에델코인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모든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들이 좋은 탄소 감축 행동을 해서 그게 블록체인 상에서 증빙이 되면은 그 데이터를 회사에 판매를 하고 저희들은 그 가치만큼을 시세 기준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일반적인 코인들처럼 개인들이 직접 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코인은 아닌 건가요?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네네. 거래소에 등록이 되면은 개인들이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당연한 그런 이제 그 암호화폐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네. 실질적인 저희들이 이제 탄소 감축 증명이 메인넷 상에서 이제 돌아갈 때는 개인이 감축한 기준대로 이제 보상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에델 이꼬르 CO2 1톤 기준으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고요. 그럼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초기에 네네. 이제 참여하는 이제 유저들이 있습니다. 그 네. 유저들한테 사업에 대한 가치나 또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책임 관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즈니스를 발굴하기 위해서 현재 라오스나 베트남,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이런 융합 기술을 통해서 그 탄소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회사 차원에서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오는 이제 이런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면서 네. 초기 가치들이 탄소 배출권의 가치대로 이제 성장하는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기후 변화나 대기 오염을 활용한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정부나 기업에서 협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제가 그래서 여쭤봤던 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코인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국가나 기업의 보상 기준 또 개인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방법, 코인의 이제 작동 원리 같은 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모든 국가나 또 이런 지자체나 기업이나 개인은 앞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 이제 그 책임이나 의무에 이제 직면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2030년까지 지금 화석연료를 떼는 에너지를 거의 한 50% 이상을 전환을 각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이 교통에서부터 생활에서부터 또 어떤 기업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에너지를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크게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무적으로 그 부분을 실천해야 되는 이제 기업들이나 국가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그 탄소 배출권 사업이 확정이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그동안은 이제 의무적인 부분들이었고요. 이제 지금 데이터미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유엔의 정책에 의한 자발적인 탄소 감축 사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런 국가가 자발적인 재원을 투자를 해서 CO2를 줄이는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어떤 기술을 저희들이 블록체인 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산업화하는 데 이제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흔히 우리가 이제 코인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 대가를 주고 이제 코인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초기에 이 토큰 설계를 할 때 약 한 40% 정도를 프로젝트 물량으로 그냥 의무 배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물량을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국가나 개인이 구매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가치를 담보로 주고 그 기업이나 개인이 필요한 친환경적인 어떤 그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또 전기차나 이런 것들을
그 재원을 가지고 교체를 해줍니다. 예, 그 교체를 해주면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인정받을 수 있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블록체인에 담는 구조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죠. 그럼 그 부분이 그런 어떤 재생에너지 기술을 개인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구조를 드리고요. 납품이나 또 그 기술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 대비 그게 완전히 회복이 됐을 때는 그 담보 코인을 회수를 하고 또 이 담보 코인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공익적으로 쓰여지고 그래서 선순환 구조로 이 프로젝트들에 대한 자산들이 계속 국가별로 지자체별로 기업별로 지원을 해주면서 데이터 블록체인은 상당히 가치 있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치 있는 산업에 쓰이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개인도 일상생활에 탄소 감축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탄소를 줄이는 방안으로 이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가 될 수도 있겠고,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 시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산업이나 시설들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우리가 그 탄소 감축에 대한 기술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네.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그 에너지들은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교통 분야에서 한 14% 정도의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농업 분야에서 한 24% 정도의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쓰는 비율은 그만큼 이산화탄소에 대한 그 배출 비중이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모든 행동에 이제 적용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 7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미라고 하는데 그동안 정말 오랜 연구를 하셨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연구를 하셨던 건가요? 저희들이 탄소 개척 기술을 R&D를 하고 지금까지 온 게 약 한 15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전부터 그러면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연구를 시작하셨던 건가요? 빅데이터가 앞으로 미래 산업을 좀 지배한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돈이다. 이런 부분을 좀 초기에 인식을 했었고요. 불과 이제 블록체인이 지금 이 바람이 부른 게 한 3년 정도 그쵸, 이렇게 얼마 안 되는데 됐죠. 네. 그동안 이 블록체인이라는 산업을 이제 저희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저희들이 한 10년 이상 해왔던 일들이 블록체인의 근간이 되는 이제 빅데이터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한 그 블록체인의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원천 특허를 저희들이 2017년도에 취득을 하게 됐고 그 원천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한 7개 지금 특허 등록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특허도 그렇고요.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만큼 이제 글로벌 유저들에게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베트남 정부와는 6천억 규모의 협약을 맺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상당히 지금 이 베트남 프로젝트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코이카나 UNDP나 이러한 어떤 그 국제 기금을 운영하는 쪽에서도 저희들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요청을 했었고요. 그만큼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그 가장 그 복잡한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또 베트남에서 호치민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아주 복잡한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유엔에서 교통 분야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그 정책이 유엔 교통 포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알려졌는데 이런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CO2를 줄이는 방법은 대중교통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늘리되 친환경 교통수단을 써야 하고 자기의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포기를 하고 그 대중교통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한 사용자에 대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유엔에서 지향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유엔의 정책을 그대로 베트남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복잡한 교통 환경에 그 나라의 도로 사정에 맞는 도로의 공사를 하지 않고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드는 특화된 비즈니스 제안을 했고요. 약 한 2만 1,000대 정도의 BRT 버스를 공급을 하고 그 2만 1,000대를 통해서 향후 한 10년간 한 1,000억 정도의 이제 탄소 배출권을 저희들이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지금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는 23일에는 뉴욕에서 대규모 UN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데이텀이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나 어필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 유엔이나 각 국가에서는 그 기후 변화에 관련되는 이 책임이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생존의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후 그 행동 정상회의에서도 이제 2020년 이후에 전 세계 195개국이 이제 책임 있는 행동과 책임 있는 목표를 이제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유엔의 어떤 강력한 어떤 행동 정책이나 그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실증 사업을 해갈 건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이 데이텀의 미래 비전과 가치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아무래도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암호화폐 가치, 에델코인의 비전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데이텀 그 저희 회사가 진행하는 그 탄소 감축 증명 기술은 다르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그 전 세계에서 많은 어떤 그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들이 지금 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 전쟁을 하고 있고 속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보안 전쟁과 속도 전쟁 위에 실질적인 그 자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화폐 가치를 공익적으로 발굴을 해서 산업적으로 적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에델 이꼬르 CO2 1톤이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가치 목표를 가지고 공익 사업과 또 새로운 어떤 탄소 감축 사업을 현재 발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1 에델 코인이 1 CO2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가격 변동성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당장은 상당한 그 CO2 1톤이 지금 그 유럽이 이제 통상 그 전 세계의 탄소 배출권의 어떤 평균 가격을 통상 얘기를 하는데 약 4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1톤당.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탄소 감축 증명을 해서 보상이 될 때는 1에델 이꼬르 1톤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0.5톤을 줄였다라고 하면은 0.5 에델이 블록체인상에서 보상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프로젝트 가치가 실행됨에 따라서 단기간에 CO2 1톤 가치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기대 가치가 올라갔을 때는 탄소 배출권의 어떤 그 국제 시세대로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기후 변화를 블록체인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데이텀의 이영철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인으로 보상이 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이제 기후변화 같은 사회 문제도 해결이 좀 됐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어디까지 활용이 가능한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TV 코인 거래소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